안녕하세요. 저는 수두룩북북 인문학 아고라 사회를 맡은 가해서가 이가라라고 합니다. 네. 향은 항상 저희 곁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냄새나,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향수, 그리고 와인을 드실 때 느끼실 수 있는 부케, 그리고 중국 백주를 먹었을 때 뒤에 감도는 달콤함,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돌아가셨던 제 외할머니의 또 품에서 느낄 수 있는 냄새, 그런 것들이 항상 저희랑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딸아이가 얘기하는 딸기향, 오렌지 맛,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다각화돼서 저희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시각장애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아노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후각을 느낄 수 없는 것인데, 후각을 느낄 수 없다면 신이 부여한 그 찬란한 감각의 세계와 내 눈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엄청 멋진 이 지극한 섬세한 예술 조향의 세계라는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에콜 슈페리오르 디 파팡 향수 제조 및 관리 과정 공부를 하시고 베르사유 소재 이집카 편입에서 이학 석사를 취직하셨고요. 현재는 조향 아카데미 아틀리에 디 가브리엘을 설립하셨고, 한국에서는 향수 브랜드 에트라 대표 조향사를 맡고 계신 조향사 김태형님을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향을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너무 거창하게 저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았는데, 네, 사실 이런 대중 강연은 매번 할 때마다 조금 저한테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향을 가르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특히 경상도 분들의 대중 강연을 가면은 팔짱을 끼시고 니 뭔 말하는지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셔서 마음은 안 그러시고 너무나 잘 안 돼요. 그죠? 재미난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향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향기 전달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름은 거창하게 붙었는데 사실 이 제목도 저희 가해서 선생님들께서 지어주셨고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재밌겠다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거 시향하시면은 좋아하시겠다 싶은 향기들만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는 못할 거, 시간에 딱 맞춰서 또 여러분들 일찍 귀가하시고 또 대선 토론도 보셔야 되니까 일찍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좋지. 오케이. 여러분 혹시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이것저것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프랑스 말로, 우리 이탈리아 말로도 사용되지만 프랑스 말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가 이제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시 태어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하냐? 르네상스 뜬금없이 나는 향을 맡으러 왔는데 왜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혹시 여기서 나는 향수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그렇죠? 없으셔야 되고, 향기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코롱, 꼴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했으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꼴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실상 특히 대한민국의 이 향수 시장에서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꼴론이 뭔지는 모르는데 시도 때도 없이 뭐 꼴론이네 코롱이네 하잖아요. 그 꼴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향도 좀 시향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은 이 재미없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시 태어나냐면 바로 예술이에요. 예술 부흥 운동, 그리고 저희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다시 태어났을까요?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잖아요. 무엇을 예술이 죽였는가? 무엇이 예술을 죽였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디에 따라서는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시대가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그림 보시면 여러분 다 여기에 골든 레인이 있어요. 성,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허락한 거,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허락하신 거, 목사님이 없었죠 그때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허락한 것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마녀 사냥 이런 거 들어봐야죠. 마녀 사냥으로 죽은 많은 분들이 왜 죽었냐면은 향을 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향을 써요. 향을 왜 써요, 여러분? 향 왜 쓰세요, 혹시?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내 기분 좋으라고 쓰는데 쥐나가는 사람 맞고 기분 좋으라고 쓰잖아요. 불순해, 마녀다, 죽여, 화형입니다. 그래서 암흑기 때, 중세 시대 때는 많은 향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녀나 이제 추종자로서 화형을 당했었어요. 물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막 일부러 사람 죽이는 걸 즐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의 문화와 시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향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요. 우리 뭐 베수비오 화산 막 터져가지고 막 지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화석처럼 남아있는데 그 동네도 굉장히 향기를 많이 써요. 로마도 많이 써요. 뭐 시도 때도 없이 향을 썼던 거예요. 그때는 우물에도 향을 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종교 시대가 오면서 그런 게 좀 잠잠해졌다가 야 다시 돌아가자. 물론 향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향기도 함께 포함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이제 향기의 중심지였겠죠. 그 시대 때는 모든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니까. 보통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이제 베네치아, 한국에서는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 거, 베니스와 그다음에 플로런스, 피렌체라고 불리는 이 두 곳이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발상지라고도 얘기하고,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술의 발상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향기의 그 시절의 수도. 물론 지금은 뭐 파리나 또 어떤 분 그라스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겠지만 이 당시 때는 베네치아와 플로런스, 피렌체가 향기의 수도였던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두 도시가 향기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얘네들이 르네상스 때 향기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일단 베네치아는 조금 이따 지도를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가 오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부흥했던 거고, 거기에 당연히 향이 나는 물질들도 있었겠죠. 그럼 피렌체는? 피렌체 얘기하기 전에 베네치아와 피렌체의 공통 분모가 있죠. 바로 이 르네상스라는 예술의 부흥지니까 당연히 향기도 부흥을 했겠죠. 근데 이제 피렌체를 보면은 오피시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것이 피렌체에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는 이 당시 때 향기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오피시나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베네치아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치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물자들이 오가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어떤 물자들이 있었냐면은 암버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제 용현향이라고 합니다. 엠버 향. 여러분 엠버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호박입니다. 호박 보석이잖아요. 그 호박 보석이 이제 뭐 어디 뭐 향기 사이트 가면 이렇게 사진으로 있을 거예요. 호박 보석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향 나나요 거기서? 아무 향도 안 납니다. 광물이에요, 광물. 그거는 그냥 우리 마케팅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엠버 그 사진을 갖다 놓고 호박 보석을 갖다 놓고, 원래 요겁니다.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은 엠버인데 회색이에요. 프랑스 말하는 형용사가 뒤에 붙어가지고 회색 엠버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냐면 향유고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바다를 막 떠돌다가 토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뭐 토사물이 나오는 거기 안에 먹던 것도 있고 뭐 바닷물도 있고 플랑크톤도 있고 그게 서로 엉켜갖고 햇빛도 받고 바닷물도 먹고 이러다가 떠내려 숙성되면서 해변으로 떠내려옵니다. 그걸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향이 오묘해. 약간 배꼽 냄새 같기도 하고 싫은데 막 계속 맡게 되고 그게 용연향입니다. 그래서 요게 15세기까지는 금보다도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향이 나는 물질, 향료였는데 이것이 이제 베네치아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거죠. 또 옆에 있는 스파이스들, 각종 향신료들 이런 거 유럽 친구들은 안 가지고 있었죠. 동양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저희 동양은 아니지만 저희는 극동이잖아요, 그죠? 미들이스트가 갖고 있었던 건데 뭐 카나몬, 핑크페퍼, 그냥 페퍼, 방어하고 등등 저런 것들도 다 어디로? 베네치아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로즈, 오렌지 블라썸, 자스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동서양의 문물들이 교환이 되고 사용이 되는 곳이 바로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향수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여러분 혹시 뭐 퍼퓸머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퍼퓸머리 하면 뭐 향수 다루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가 물론 그 당시 이탈리아 말이었겠죠. 프로푸머 이렇게 사용이 됐겠지만 퍼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거. 향기를 다루는 곳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도 이 당시 때 베네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랑은 전혀 뭐 제가 뭐 홍보비를 받진 않았는데 브랜드예요. 그 시절에 베네치아의 향기가 막 오갔던 것들 그리고 그 향기가 어디에 담겼겠습니까? 바로 베네치아의 섬 중에 하나는 뮤라노섬이 이제 유리세공업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리를 만들면은 그 당시 때 이제 오갔던 향료들이 최초의 퍼퓸머리에서 만들어져서 담겨서 나왔겠죠.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물론 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진 않았지만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베네치아 머천트 오브 베네치아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스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향해봐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죠. 어쨌든 이래서 베네치아가 향수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그럼 피렌체는 왜? 피렌체는 바로 이 오피시나라고 하는 일종의 기관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기관이냐면은 피렌체 공국이었죠. 토스카나 공국이었죠. 근데 거기 이제 성곽 근처에 성 도미니코의 수도사들이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네들 수도원을 만듭니다. 거기 수도원을 만들어서 1221년에 설립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했느냐면은 여러분 혹시 흑사병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흑사병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막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지? 저는 저 나이 때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독수리가 아니라 이 까마귀 모양이 그죠? 왜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여기 끝에 향물질을 넣고 다녔어요. 왜 향물질을 넣고 다니냐면 향이 병균을 쫓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여기다가 향물질을 담아서 백합수 이런 걸 담아서 다녔던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수도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자, 중세시대예요. 너 향 썼어? 마녀, 화영이에요. 그럼 누가 향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향이 아예 안 써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종교 집단이다. 왜? 내가 하면 홀리합니다. 너네가 하면 화영이지만 내가 하면 홀리합니다. 그 당시 때의 문법이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잘못된 게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시나는 향 물질을 연구해요. 향이 나는 식물들을 연구해요. 왜? 그것이 병균을 쫓아준다고. 우리가 만들면 그게 병균을 쫓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송 도메니코의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향이 나는 물질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시민들과 공유를 해요. 나눠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물론 아무 효과는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믿었던 거죠. 그렇게 정보도 이렇게 교환하면서 향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에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종교 세력들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그죠? 물론 11조도 받고 하지만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디치 가문의 수호를 받는 이 메디치 가문은 뭐 하는 데냐? 토스카나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힘이 있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돈놀이를 좀 하는 가문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말씀드렸는데 자, 요 조금 이따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오피시나라고 하는 기관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뭐 보기 끄덕이시는 분 모르세요? 갑자기 제가 쳐다보니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지? 예,
산타마리아 노벨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피시나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도 산타마리아 노벨라 병에 보시면 오피시나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뭐 저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국은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중에서 프리지아라고 하는 향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보시면은 1610 몇 년 해가지고 오피시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1600 그건 무슨 뜻이냐? 오피시나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1600 몇십 년이라서 그때에 우리가 오피시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도 모든 병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길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꼴롱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롱 얘기하고 있죠. 곧 거기까지 갈 겁니다. 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돈놀이 하는 그렇죠. 근데 돈놀이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제 메세나라고 해서 후원을 해줘요. 후원.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유명한 그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 말고 다빈치 이런 예술가들도 이 메디치 가문들이 돈을 주고 예술가들이 돈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시나. 얘네들이 후원을 해주던 보시면 오피시나였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8명의 공작, 대공, 추기경도 4명, 교황도 3명, 그리고 프랑스의 여왕까지 배출한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몰락하고 좀 가세라고 해야 될까요? 가세죠. 가문이니까 가세가 좀 기울게 된 것도 영국 왕한테 돈 좀 많이 빌려줬다가 영국 놈이 안 갚겠다 해가지고 좀 가세가 기울고 그래가지고 왕권과 교황권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프랑스의 여왕인데 이 여왕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네, 프랑스의 여왕인데 이 프랑스의 여왕 이름이 바로 캐트린 드 메디시 있습니다. 뭐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은 루브르 궁전 항상 가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거기 앞에 띨리리 공원이 있어요. 띨리리 정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캐트린 드 메디시스의 판넬이 설명이 써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이제 1533년 자기 가문에 이제 클레몽스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때 프랑스의 왕가의 한 명이었었던 오를레앙 공작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 공작 선생님이 암이 2세가 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프랑스의 이제 여왕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여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즉위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영조 대왕님 같은 탕평책 쓰셨던 것처럼 이 당시 때 막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를 막 중재를 하면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여왕권을 이제 강화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당시 때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미개했어요. 음식도 손으로 먹고. 근데 그때 문화의 선진국은 바로 이탈리아였겠죠. 르네상스도 이탈리아. 그렇죠? 그 신문물들을 신문화를 전파해 준 게 바로 이 캐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그 중에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향 문화겠죠. 그 프랑스의 향 문화를 전달해 준 게 바로 이 캐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조금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최초의 궁중조향사 한마디로 내가 여왕 혹은 내가 왕, 뭐 귀족 그러면 제 전속 조향사인 그 왕에 소속된 최초의 궁중조향사인 이제 르네라고 하는데 르네 플로강타 이게 뭐냐면 플로렌스에서 온 르네라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조향사를 어디서 데려왔겠어요? 아까 전에 그 오피시나라고 하는 기관에서 야 여기서 향 제일 잘 만드는 놈 한번 따라와 해가지고 플로렌스에서 피렌체에서 이제 프랑스로 함께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분이 축하한다고 흐네르 플로강덩이 향수 하나를 이렇게 막 예쁘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세상에서 가장 향을 잘 만드는 기관이 오피시나 소속이었을 텐데 그래서 향수 이름을 오드라헨이라고 붙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여왕의 향수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여왕의 향수라고 하는 향수를 선물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잠깐 우리 또 독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프랑스 친구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데 다 자기네들 말로 바꿔놔요. 제가 방금 플로공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피렌체의 프랑스 말이에요. 요것도 보시면 지금 ዣ폴 파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ዣ폴 파리나도 프랑스 말이에요. 원래는 지오바니 파울로 파리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탈리아
말고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독일인. 근데 이제 프랑스 친구, 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약사예요. 되게 재미난 거는 이 당시 때는 약사면 다 조향사고요. 조향사면 다 약사예요. 왜? 향이 나면 약효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약사 조향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오피시나의 르네 르플러공덩이 캐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로 이제 시집을 가실 때 선물해줬던 그 오드라헨의 처방을 어떻게 구했대요. 그래서 그 구한 걸로 향을 만들어요. 사실 여기서는 약사 조향사잖아요. 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을 채용을 해서 쾰른의 경이로운 물, 향수라는 뜻의 오아드미하 블레드 콜롬이라고 하는 향수를 출시합니다. 이 당시 때 향수는 아니었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 전에 뭐 세 방울 떨어뜨리면 뭐 심신 안정됩니다. 이런 약물이었던 거죠. 약사니까. 약용으로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오피시나의 처방을 보면 로즈마리, 뭐 버가보, 네롤리, 레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 바로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쾰른 대성당도 유명하고 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쾰른 음악의 도시잖아요. 그죠? 그 쾰른에 살았는데 쾰른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남부로 내려와가지고 프랑스랑 그 당시 때 이제 그 독일 지역에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국경지대에 누가 있겠어요?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군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이 중에서도 저 로즈마리, 버가보, 네롤리, 레몬 저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간 걸 꼽자면 만다린, 오렌지, 레몬, 버가모, 특히 버가모, 뭐 뿌띠그랑이라고 하는 네롤리 꽃 잎과 가지에서 추출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시트러스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시트러스 향에 난 시트러스 좋아한다 하시는 분, 그쵸? 보통 손 드신 거 아니시죠? 손 드신 거 그러니까요. 경상도 분들 절대 손 안 드십니다. 서울 분들은 막 자기 시켜달라고 막 저요 이러는데 경상도 분들은 절대 안 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향형이라 가지고 그게 좋은데 뭐 제가 여쭤보고 제가 답하자면 일단 시트러스들 시원하잖아요, 그죠? 다들 뭐 시트러스 언제 쓰세요? 다 여름에 쓰잖아요. 겨울에 누가 시트러스 씁니까? 시원해요. 지금들도 우리 뭐 최전방 지옥에서 막 고생하시는 군인 선생님들 잘 요새 샴푸 냄새 가장 많이 나는 친구들 군인이라고 샴푸 냄새밖에 안 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 나고. 근데 이 당시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때는 못 씻고 몇 날 며칠 그냥 국경 지키고 하는데 시트러스 한번 딱 뿌려봐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죠?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 특히 국경지대 프랑스 군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놓치지 않았던 장폴 파리나 선생님의 조카 우리 장마리 파리나라고 하는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선 잘 안 팔리네, 저쪽 동네에선 좀 잘 팔리네 싶어서 다시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조향계에 매우 이름이 남겨지신, 손에 꼽히게 남겨지신 분인데 여러분 다 향수 쓰시죠? 여기서 향수 안 쓰시는 분이 여기 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우리 아가 친구들은 아직은 좀 안 쓰실 수 있지만 다 쓰실 텐데 다 어떤 향수 쓰세요? 다 칙칙 향수 쓰시죠? 그죠? 이거 말고 다른 향수가 거의 없으실 텐데 그죠? 이 칙칙의 주성분이 뭘까요? 향료를 빼면 사실상 80% 이상이 알코올이죠. 알코올. 그죠? 이제 알코올성 용매가 주된 향수의 용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알코올성 용매를 최초로 사용하신 게 바로 이 장마리 파리나입니다. 그 전에는 향을 물에 타거나 다른 것들에 타왔는데 이분이 에스프리 드 방이라고 하는 용매를 사용해요. 에스프리 드 방을 영어로 하면은 Spirit of Wine. 선생님, 와인의 영혼이 뭔가요? 네? 와인의 영혼. 영혼이요? 예. 아로마. 역시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 저처럼 좀 덜 배운 놈은 알코올이지라고 합니다. 솔직히 와인에서 알코올 빼면 포도주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지잖아요. 네. 여러분 소주의 영혼이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주정이잖아요, 주정, 그죠? 그래서 에스프리 드 방이 뭐냐면 알코올에서 뽑아낸 영혼이야. 와인에서 뽑아낸 그게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러니까 초기에 알코올성 용매인 겁니다. 그때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정말 순수한 알코올이 아니라 찌꺼기들도 많이 왔겠죠. 부산물들도 많이 왔을 테지만 그래도 최초로 알코올성 용매의 향을 타서 향 제품을 냈던 게 바로 이 장마리 파리나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향수는 다 알코올성 용매에 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뭐 그냥 막 파는 대로 쓰시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보통 파는 거 그냥 씁니다. 왜 그러냐? 알코올 일단 우리 물론 문과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중학교 때를 회상해 보면 다 알코올도 만져보고 하잖아요. 알코올 만지면 어때요? 시원해요. 왜? 증발이 빨리 된다. 증발이 빨리 된다는 건 향을 왜 써요? 향이 계속 여기 있으면 이게 향입니까? 다 향이 좋잖아요. 그렇죠? 얘가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하나 있고 향수의 영혼은 알코올이 아니라 프라그랜스 오일이죠.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어떻게 되죠? 산패가 됩니다. 썩어요. 이제 산패에 산요소가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국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아주 잘 알죠. 병균을 이제 한국말로 뭐라 세균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없애주는 게 바로 병균을 없애주는 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향수에는 최소 80% 이상이 들어가요. 60%만 돼도 99.99% 사멸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알코올이 향수의 용매로 매우 적합한데 그걸 최초로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이 장마리 파리나라는 분입니다. 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서 프랑스 황실의 향수 납품업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때 프랑스 황실에 누가 있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원래 이 장마리 파리나라고 하시는 분이 이거 인기가 있네? 저쪽 국경지대에도 인기가 있네? 라고 재출시를 한 거잖아요. 저희 삼촌이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용매만 바꿔서 재출시를 했는데 이게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네. 그럼 그 군인들이 자기만 쓰다가 뭐 이등병 있으면 일병에서 혼나 자기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장이 쓰고 맨 위로 올라가면 그때 누가 계셨냐? 그럼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폴레옹 선생님. 나폴레옹이 이제 코르시카 출신의 포병이었잖아요. 군인 원래 군인입니다. 이 나폴레옹 선생님이 오드콜론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분은 하루에 3번 오드콜론으로 샤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셨던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배가 됐잖아요. 그래도 속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 한 명 붙여줍니다. 그래도 황제셨는데 그 부하 직원한테 야 버가몬 나무 심어라. 거기서 추출해서 오드콜론 좀 써야겠다 라고 유배가 됐을 때도 오드콜론을 달라고 할 정도로 오드콜론이 정말 미쳐 있었던 분이고 심지어 프랑스 디저트 문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커피, 차 이런 것도 많이 마시고 설탕도 먹고 그 설탕을 오드콜론 향에 절인 향이 있어요. 이게 깨나 파리나라고 하는 오드콜론 향이 나는 달콤한 디저트이자 설탕인데 그걸 정말 사랑했을 정도로 오드콜론 향에 미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오드콜론을 좋아하는 거 말고도 저희 조양계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바로 1810년 8월 18일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이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약학이랑 파마시랑 파큐메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약사가 조향사고 조향사가 약사잖아요. 아니 이거 두 개 붙어있으면 당연히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인데 약하게 먼저잖아요. 그럼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선생님은 저희 업계에 굉장히 큰 위인으로 저희가 프랑스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가 있다. 자, 그럼 오드콜론이 드디어 뭔지. 자, 콜론이 뭐냐? 여기서 밝혀보자면 장마리 파리나 선생님 살았던 쾰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도시잖아요. 그 도시를 프랑스 말로 발음하면 콜론입니다. 그래서 오드콜론 하면 쾰른의 향수예요. 그게 답니다. 뭐 시원하고 멋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장마리 파리나가 쾰른에서 출시했던 쾰른의 향수라는 뜻이 바로 오드콜론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 어떤 향 좋아하세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저는 은은하고요. 은은한 게 뭐예요? 은은한 게 뭐죠? 향이 별로 세지 않은 거요. 향이 별로 세지 않은 거. 근데 오래 갔었으면 좋겠대요. 따뜻한데 차가운 어떤 아이스인데 핫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돼요. 은은한 거 좋아하시고
달달한 거죠. 달달한 게 뭐지? 달달한 건 여기 맛이잖아요. 맛이 미각이잖아요, 그렇죠? 달달한 거 좋아요. 은은한 거 좋아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 은은한 거의 대표 주자가 바로 꼴론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시트러스예요. 시트러스가 메인이에요. 오드콜론의 핵심은 버가몬, 만다린 오렌지, 레몬 이 시트러스의 핵심이에요. 이 시트러스 3총사가 핵심이고 그 다음 스트럭처로는 뭐가 나오냐면 뿌띠그랑 네롤리 이런 오렌지 블러썸 시트러스의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로즈마리나 뭐 라벤더나 이런 허브류 아로마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런 애들 얘네들도 어떻게 상쾌한 애들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뭘까요? 오드콜론 아침에 뿌리면 시트러스 향 아침에 뿌리면 저녁에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1시간 후에 납니까? 긴가민가 해요. 그렇죠?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뿌리다가 네 향 못 쓴다. 그냥 뭐 시원하고 은은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의미가 파생이 돼서 은은하고 시원한 향수가 이제 꼴론이라고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원래 꼴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시트러스 노트가 메인이 된 향수를 떠올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신장 안동에 오시는 30여 분은 어디 가서 이제 꼴론을 할 때 꼴론은 이제 시트러스 향이 좀 많이 나는 두드러진 그런 향수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꼴론 이 병 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산타마리아 노벨라잖아요. 여기 보시면 당당하게 오피시나 프로퓨모 산타마리아 노벨라 1612년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이게 오피시나로부터 출발했다는 뜻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모든 병에 다 써있습니다. 아쿠아 디 꼴로니아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오드꼴론, 퀼른 바서 퀼른의 향수를 이탈리아 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오드꼴론 원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향수가 있지만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그냥 아쿠아디 꼴로니아 혹은 꼴로니아라는 향수를 시향을 해보시면 시트러스가 매우 두드러지고 그게 오드꼴론입니다. 또 이건 여러분들이 함께 시향할 향수인데 오드콜론 엑스트라비에입니다. 여기서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양주 좋아하시는 분 역시 손 안 드시는데 다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 남성분들 엑소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엑소죠. 엑소가 무슨 뜻이에요? 엑스트라 올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말로 표현하면 이 엑스트라비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오래된 오드콜론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랑 함께 시향을 할 거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클래식한 오드콜론이 뭐야? 이거야! 라고 답할 정도로 저는 레퍼런스에 가까운 향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는 데만 벌써 30분 지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앞으로 많이 줄일 텐데 자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게 여기 장마리 파리나라고 써 있습니다.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브랜드는 호쉐 갸레라고 하는 브랜드.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러분 혹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볼 때 르땡보에 쌍탈 땡땡 쓰지 마시고 카피 멋있게 쓰세요. 스마트 컨슈머가 되세요. 이런 카피 향수 광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다 합법이에요. 왜냐면 향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여러분 저작권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등록할게요. 하면 오픈 소스예요. 자 이거 내 글입니다. 이거 보시고 이거랑 똑같은 거 있으면 적출해서 내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뭐를 까야지 저작권이 있는 건데 저희는 절대로 안 까요. 그래서 향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베껴도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컨슈머셔서 카피 향수를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사는 사람 불법이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호쉐 갸레가 이 호쉐라는 사람과 갸레라는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냐면 장마리 파리나의 공장에서 일했어요. 장마리 파리나의 오드콜론 공장에서 일했는데 우리가 처방 훔쳤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맥이 오드콜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오드콜론 엑스트라비에입니다. 물론 이 오시에갈레라고 하는 브랜드에 정말 많은 향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 최초의 향수 1806년일 겁니다. 출시된 향수가 바로 이 오드콜론 엑스트라비에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오드콜론 엠페리알 겔랑에서 출시된 향수인데 저 향수는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이라고 하는 1대 겔랑의 조향사가 만든 건데 엠페리알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황제를 위한 이런 뜻이에요. 황제를 위한 오드콜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는 아까 봤는데 이때는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왕실 조향 또 근데 프랑스는 보통 이제 뭐 지가 마음에 들면 다 뭐 왕실 나쁜 업체 하는데
프랑스 왕실의 심볼을 다 담았어요. 프랑스의 왕실 심볼이 뭔데? 금색과 저 노블한 초록색, 그리고 그 저 왕실의 문양, 그리고 프랑스 황실을 상징하는 69마리의 벌. 여기 지금 이게 벌이거든요. 이 응답 들어갈게. 그게 69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드볼론 앵비아는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한 오드볼론이고요. 오드볼론 4711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건 독일에 있는 향수 브랜드인데 한국 분들이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는 4711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711이 뭐냐면은 얘네들 그 도로명 주소고요. 이제 부산집이 청사포로 27인데 4711 번지에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냥 4711 붙었냐? 장마리